아니, 도윤 씨? 여긴 왜? 미정 씨? 정수기 점검이라니.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이 집이 제 담당이네요. 미정이는 제 친구 재호의 아내였습니다. 도윤이 미정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미정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맞췄어요. 이번엔 더 깊고 간절하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이어질 감동과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많은 감동 드라마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약속된 시간에 맞춰 초인종이 울렸죠. 정수기 점검 예약을 잡아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정수기 회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한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죠. 아니, 미정 씨? 여긴 왜? 윤미정이었습니다. 친구이자 동업자인 박재호의 아내였죠. 미정 역시 도윤을 보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부업으로 점검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집이 제 담당 구역이네요. 도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재호의 사업이 꽤 안정적이라고 들었는데 아내가 정수기 점검 일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미정은 도윤의 시선을 피하며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몸을 비켜 미정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주방으로 향하는 미정의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전 대학 시절 미정과 함께 걷던 캠퍼스가 떠올랐죠. 봄날의 벚꽃 아래서 손을 잡고 걷던 20살의 두 사람. 그때 미정의 웃음소리는 얼마나 맑고 아름다웠던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도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심했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도윤 자신이 비겁했죠. 군대를 다녀온 후 유학을 가겠다며 미정을 떠났습니다. 돌아왔을 때 미정은 이미 재호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재호는 도윤의 대학 동기였고 미정을 위로해주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정수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필터를 교체하고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주방 입구에 기대어 서서 미정을 지켜봤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호는 잘 지내지? 사업도 순조롭고. 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일을 계속하며 대답했죠. 네, 잘 지내요. 도윤 씨도 사업이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도윤은 미정의 손을 보았어요. 한때는 피아노를 치던 섬세하고 고운 손이었는데 이제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자신 때문에 미정의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정 씨,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과 미정의 시선이 마주쳤죠. 미정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점검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정이 갑자기 말했어요. 도윤 씨, 행복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미정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도윤은 읽어낼 수 없었어요. 글쎄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미정 씨는요? 미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점검을 마친 미정은 서류에 서명을 받고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미정을 도윤이 배웅했죠. 문을 나서려던 미정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다음 달에도 정기 점검이 있어요. 아마 제가 올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도윤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죠.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도윤과 미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정은 도윤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죠. 사진 속 미정은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청바지에 체크셔츠를 입은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특별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이제 친구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도윤은 혼자 남겨진 채 살아가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어요. 도윤아, 오늘 저녁에 한잔 어때? 오랜만에 소주나 한잔 하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미정을 만난 일을 재호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저 친구와 술 한잔 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 재호야. 7시에 단골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미정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30년 전에 묻어둔 감정이 다시 살아나려 하는 걸 느끼며 도윤은 불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도윤은 사진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죠. 하지만 가슴속에 일어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쓸쓸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의미를 도윤은 알 것도 갖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도윤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재호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죠. 혹시라도 미정과의 만남이 재호에게 알려진다면 큰일이 날 테니까요. 도윤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50 중반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젊은 시절의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단골 술집으로 향하면서도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정이 왜 정수기 점검 일을 하는 걸까요? 재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술집에 도착했을 때 재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앉자 재호가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죠.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어.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 부업을 시작한 것이었구나. 재호는 술잔을 비우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이한테는 말하지 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도윤은 복잡한 심정으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수기 점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재호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야. 곧 나아질 거야. 술집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호가 사업이 어렵다고 했던 말도 신경 쓰였지만 무엇보다 미정과의 재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2학년 봄이었어요. 도윤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미정을 만났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교양 수업을 함께 듣던 사이였죠. 미정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고 그날부터 둘은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한 달 후에는 연인이 되었죠. 캠퍼스를 손잡고 걷던 날들,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시간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정은 도윤에게 말했었죠. 도윤아,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살자. 도윤도 그러고 싶었어요. 미정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도윤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아들이 평범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져라. 내가 만날 여자가 아니야. 아버지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미정의 집안을 조사까지 했어요. 미정의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부모는 그런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고 했죠. 도윤은 부모님께 맞섰습니다. 미정을 사랑한다고 꼭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학비 지원을 끊겠다. 유학도 보내지 않을 거다. 유학은 도윤의 꿈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큰 사업가가 되고 싶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면 유학이 필수였습니다. 도윤은 갈등했어요. 사랑과 꿈 사이에서 방황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이었죠. 군 입대를 앞두고 미정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잠시라니? 무슨 말이야? 군대 다녀오고 유학도 가야 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 얼마든지 기다릴게.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은 부모님의 압박도 있었지만 도윤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야망이 사랑보다 컸던 것이었어요. 미안해, 미정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윤은 군대에 갔고 제대 후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그리고 3년 후 돌아왔을 때 미정은 이미 재호와 결혼한 후였습니다. 재호가 그 사실을 알려준 날을 도윤은 잊을 수 없었어요. 대학 동창회에서였죠. 도윤아, 나 결혼했어. 신부가 누군지 알면 놀랄걸? 재호가 미정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축하한다고 했죠. 재호는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미정이가 내 얘기를 가끔 해. 대학 때 잠깐 만났다고. 근데 내가 먼저 차버렸다며?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정이 그렇게 말한 것이었군요. 자존심이 상했을 테니까요. 버림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맞아. 내가 바보였지. 그날 이후 도윤은 미정을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재호와 미정이 행복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였죠.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30년 만에 미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수기 점검원이라는 뜻밖의 모습으로요. 그리고 미정의 눈빛에서 도윤은 느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여전히 자신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새벽 4시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다가 정수기를 보았습니다. 미정이 만졌던 정수기였죠. 도윤은 정수기를 어루만졌어요. 미정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미정의 번호는 없었죠. 당연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미정이 남긴 서류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기 회사 번호였지만 미정에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었어요.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잊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죠. 다음 달 정기 점검 때 미정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죠. 특히 난 원래부터 당신이었어요.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미정이 직접 한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도윤은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곳은 대학 시절 미정과 자주 왔던 곳이었죠.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미정이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던 날,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의 오후, 단풍이 아름답던 가을의 황혼. 도윤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미정이었어요. 평상복을 입은 미정이 서 있었죠. 미정 씨, 여긴 어떻게 해? 점심시간에 이 근처를 지나다가 도윤 씨가 보여서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대학 때 여기 자주 왔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도윤 옆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때가 그립네요. 우리 참 행복했는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죠. 미정 씨,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어요. 미정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알아요. 도윤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님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재호 씨가 말해줬어요. 도윤 씨 아버지가 우리 집을 찾아가서 헤어지라고 했다고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미정의 집까지 찾아갔었다니. 그것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해했어요. 도윤 씨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미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의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재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도윤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질투하지 않고 이해해주죠. 하지만 미정이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미정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미정은 친구의 아내였으니까요. 난 원래부터 당신이었어요, 도윤 씨.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도윤 씨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미정이 일어섰습니다. 도윤도 따라 일어섰죠. 다음 달 정기 점검 때 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미정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미 둘 사이에는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한 달 동안 하루도 미정을 잊은 날이 없었어요. 매일 달력을 보며 정기 점검 날짜를 확인했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재택 근무를 신청했어요.
미정이 올 시간에 집에 있기 위해서였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거울을 한번 보고 문을 열었어요.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정수기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였죠. 안녕하세요, 도윤 씨. 미정의 인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미정 씨. 미정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미정의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대학 시절 미정이 즐겨 쓰던 그 향수였죠. 30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향수를 쓰고 있다니.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정수기 점검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죠. 도윤도 일부러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의 끝났어요. 미정이 돌아보다가 도윤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놀랐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시간이. 제발이요.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미정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미정도 사실은 도윤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알겠어요. 잠깐만요. 점검을 마친 미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미정이었습니다. 도윤 씨,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정 씨 생각만 했어요.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오늘이 빨리 왔으면 했죠. 도윤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미정아,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게 맞을까? 몰라요. 하지만 도윤 씨를 다시 만난 후로 매일이 설레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도윤이 일어나 미정 옆으로 갔습니다. 미정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도윤이 미정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워.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야. 거짓말. 전 이제 늙었어요. 아니야. 내 눈엔 여전히 20살의 미정이야.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 미정을 안았어요. 미정도 도윤의 품에 기댔죠.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도윤아, 왜 그때 날 두고 떠났어? 정말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아니야. 너무 사랑했어. 하지만 겁이 났어. 부모님 반대도 있었고, 내 미래도 불안했고, 그래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든 헤쳐나갔을 텐데. 도윤이 미정을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원래부터 당신이었어요. 재호 씨와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늘 당신을 생각했어요. 도윤이 미정을 놓고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야? 재호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결혼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하지만 미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안 돼요. 우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도윤이 미정의 턱을 잡고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넘었잖아. 하지만 미정아, 나 정말 힘들었어. 너 없이 사는 게 매일 후회하고 자책했어. 미정이 도윤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으려는 듯이요. 도윤이 서랍장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미정과 함께 소파에 앉아 사진을 넘겨봤어요. 이 사진 기억나? 너희 집 앞에서 찍은 거야. 엄마가 찍어주셨죠. 우리 예쁘다고 하시면서 너희 어머니 날 참 좋아하셨는데. 미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도윤이랑 헤어졌냐고. 정말 당신이 더 좋은 사람이었다고. 재호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도윤이 미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정이 도윤에게 기댔어요. 미정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요? 전 유부녀고 당신은 재호 씨 친구잖아요. 방법을 찾아보자. 뭐든 할게. 미정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데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잃어도 괜찮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바보.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 사랑해, 미정아. 나도 사랑해요, 도윤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미정이 먼저 도윤에게 입을 맞췄어요. 짧지만 깊은 입맞춤이었죠. 30년의 그리움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시간을 갖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미정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가봐야 해요. 더 늦으면 의심받을 거예요. 도윤이 미정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올 거지? 물론이죠. 아니, 그 전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정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미정이 떠난 후 도윤은 소파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하는 소년처럼 설레었어요. 미정의 향기가 아직도 집안에 남아 있었죠.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오늘 미정을 다시 만났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미정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미정도 집에 돌아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죠. 미정은 도윤과의 키스를 떠올리며 입술을 만졌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살기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말이죠.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사랑을 이제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정수기 회사에 특별 점검 신청을 했습니다. 도윤의 집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도윤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미정은 그날의 키스 이후로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감출 수 없었죠. 오늘도 당신 생각뿐이에요. 나도 그래.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내일 오후에 추가 점검이 있어요. 필터 무상 교체 기간이래요.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정말로 필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도윤 씨.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일주일의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이 정수기 앞에 앉아 필터를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뒤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미정이 돌아봤어요. 도윤이 손을 내밀었고 미정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서서 서로를 마주봤죠. 보고 싶었어? 일주일이 1년 같았어. 도윤이 미정을 안았습니다. 미정도 도윤의 품에 깊이 기댔어요. 나도요. 매일 밤 당신 꿈을 꿨어요.
도윤이 미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미 시작됐잖아. 30년 전에 끝내지 못했던 사랑이.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한 입맞춤이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포옹했죠. 거실 소파로 이동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이 미정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어요. 여전히 아름다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거짓말. 전 이제 주름도 생기고. 도윤이 미정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갔습니다. 여기가 뛰는 걸 느껴? 20살 때와 똑같아. 너를 볼 때마다 이렇게 뛰어. 미정이 도윤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자 정말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미정도 도윤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당신을 생각하면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는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하지만 재호 씨가 이혼해. 나도 모든 걸 정리하고 너와 새로 시작할게. 미정이 도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두 사람이 다시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 현관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재호는 거실에 있는 도윤과 미정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미정? 내가 여기 왜? 미정이 당황하며 정수기를 가리켰습니다. 정수기 점검이 있어서요. 필터 무상 교체 기간이라. 재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도윤과 미정을 번갈아 봤어요. 두 사람의 헝클어진 머리, 미정의 번진 립스틱, 소파 위에 두 개의 커피잔. 재호의 취기가 확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기 점검? 우리 집은 한 적 없는데? 회사에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재호가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립스틱이 왜 번졌어? 그건 재호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의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어요. 재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너희 둘, 설마. 도윤이 나섰습니다. 재호야, 오해야. 미정 씨는 정말 점검하러 온 거야. 재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희 둘 예전에 그 사이였어? 도윤과 미정이 놀랐습니다. 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대학 동창회에서 들었어. 너희가 대학 때 연인이었다고. 그것도 아주 뜨겁게 사랑했다고.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고요. 끝난 일? 그런데 왜 내 아내가 내 친구 집에서. 재호가 소파를 봤습니다. 쿠션이 흐트러져 있었고 미정의 가방이 소파 깊숙이 놓여 있었어요. 점검하러 온 사람의 물건 위치가 아니었죠. 이거 우연이 아니지? 일부러 만나는 거 아니야? 도윤이 재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재호야, 술 깨고 이야기하자. 술? 내가 술 때문에 못 보는 것 같아? 재호가 미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따라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아파요. 미정이 손목을 빼려 했지만 재호의 소나기는 강했습니다. 도윤이 재호의 팔을 잡았어요. 나 줘. 미정 씨가 아파한다고. 재호가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내 아내인데 내가 데려가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는 건 문제지. 재호가 미정을 놓고 도윤에게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도윤, 솔직하게 말해. 미정이랑 무슨 일 있었어? 없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봐.
도윤이 재호의 눈을 피했습니다. 재호가 비웃었어요. 역시 그렇군. 내 친구라는 놈이. 재호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정이 재호를 막았어요. 그만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신 것뿐이에요. 재호가 미정을 봤습니다. 커피? 점검하는 사람한테 커피를 대접해? 그것도 얘 대인한테? 우연이에요. 도윤 씨가 친절하게. 친절? 내 아내한테 친절을 베푸는 친구.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재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좋아. 오늘은 이만 가자.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재호가 미정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재호가 도윤을 돌아봤어요. 도윤, 우리 친구 맞지? 그럼 선은 지켜.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재호와 미정이 떠난 후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호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정이 걱정되었죠. 그날 밤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호가 계속 추궁해요.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어요. 당분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도윤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기다릴게.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니까. 재호의 의심이 시작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호는 미정을 철저히 감시했어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추궁했죠. 미정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경리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재호 대표님 회사와의 거래, 대금 중 일부가 맞지 않습니다. 뭐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석 달간 입금액이 계약 금액보다 3천만 원 정도 부족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매달 조금씩 빠져 있더라고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일까요? 도윤은 직접 장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호가 거래 대금 일부를 다른 계좌로 돌린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개인 계좌로 말이죠. 총 금액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윤은 고민에 빠졌어요. 친구를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해명을 들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도윤 씨, 저 미정이에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재호 씨가 도박에 빠진 것 같아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도박이라니요. 어떻게 알았어? 오늘 재호 씨 서류 가방에서 사채업자 명함을 봤어요. 그리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었어요. 미정아,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해. 그보다 도윤 씨한테 알려야 할 게 있어요. 재호 씨가 도윤 씨 회사 돈도 빼돌린 것 같아요. 서류를 봤는데 이미 알고 있어. 오늘 확인했어. 전화 너머로 미정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제 남편이. 미정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재호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재호가 도박 빚에 쫓기고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재호가 갑자기 도윤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죠. 도윤아, 급한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이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1억이면 돼.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억? 무슨 돈이 그렇게 급해? 사업 자금이 묶여서.
일주일만 빌려주면 갚을게. 도윤이 서류를 재호 앞에 던졌습니다. 횡령 증거였어요. 이것부터 설명해. 내 회사 돈 5천만 원 어디에 썼어?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도박이지? 미정 씨가 다 알고 있더라. 재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친구 돈을 훔치고? 그때 재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깨끗하지 않잖아. 무슨 말이야? 미정이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 내가 다 알아.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거짓말하지 마. 사립탐정한테 조사시켰어. 너희가 매일 문자 주고받는 것도 알고 집에서 만난 것도 다 알아. 재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윤과 미정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창문 밖에서 찍은 것 같았죠. 이걸로 너도 끝이야. 불륜 스캔들로 회사 망하게 할 수 있어. 도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훔친 돈을 덮으려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거래야. 서로 조용히 넘어가자고. 미정 씨는 어떻게 할 건데? 재호가 비웃었습니다. 미정? 그녀는 이미 끝났어. 이혼할 거니까. 그년이라고? 내 아내인데? 불륜 여자나. 너랑 바람 피운 더러운 여자. 도윤이 재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정이를 욕하지 마. 내가 먼저 망가뜨린 거잖아. 뭐? 내가? 재호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사실대로 말해줄까? 미정이는 처음부터 널 잊은 적이 없었어. 나랑 있을 때도 항상 내 생각만 했지. 도윤이 놀랐습니다. 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결혼 첫날 밤에도 내 이름을 불렀어. 도윤아라고. 내 앞에서.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정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니. 그래서 내가 도박을 시작한 거야.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맞아. 그리고 이제 끝낼 거야. 모든 걸. 재호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미정이한테 줄 거야. 그리고 내 불륜 사실도 폭로할 거야.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게. 재호야, 이러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 너도 나도 미정이도 다 늦었어. 재호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1억 준비해. 안 그러면 내 회사도 끝장낼 거야. 재호가 떠난 후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미정과의 관계도 공개될 것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재호가 회사에 왔었어. 알아요. 이혼 서류를 집에 던지고 갔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자유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재호가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상관없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도윤 씨만 있으면 돼요. 도윤은 감동했습니다. 미정의 용기와 사랑이 고마웠어요. 미정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이제 곧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재호가 더 큰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도윤의 회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탈세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언론사에도 제보가 들어갔죠. 중견기업 대표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요. 국세청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도윤의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거래처들은 연락을 끊었죠.
설상가상으로 언론에서는 도윤의 불륜 스캔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견기업 대표, 친구 아내와 불륜, 충격적인 배신. 기사에는 도윤과 미정의 사진까지 실렸어요. 재호가 사립 탐정을 통해 찍은 사진들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도윤은 파렴치한 불륜남이 되었습니다. 미정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시댁과 친정에서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년아, 내가 감히 우리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 시어머니가 미정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호가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아내가 바람을 피우니 도박을 한 거잖아. 어머니, 재호 씨가 먼저. 닥쳐. 변명하지 마. 당장 이혼하고 나가. 그때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미정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호의 불륜 증거였어요.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여자와 찍은 사진들. 재호 씨는 3년 전부터 회사 비서와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것 보세요. 도박장 출입 기록이에요. 회사 돈 횡령한 증거도 있고요.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죠. 그런데 더는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할게요. 네,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라고? 난 원래부터 도윤이었어요. 재호 씨는 대체품이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지만 미정이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제 사랑을 찾아갈 거예요. 미정이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이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편 도윤은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를 횡령죄로 고소하시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해결할 게 있습니다. 불륜 스캔들 때문에 회사가 위기예요.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진실을 밝히는 거죠.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미정 씨가 로비에 오셨습니다. 도윤이 로비로 내려가자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도윤 씨, 이제 숨지 말아요. 미정아, 기자회견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같이 할게요. 도윤이 놀랐습니다. 안 돼. 너까지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다음 날 도윤의 회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도윤과 미정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먼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미정 씨와 저는 30년 전 대학 시절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비겁함으로 헤어졌고 미정 씨는 제 친구와 결혼했죠. 미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늘 도윤 씨를 사랑했습니다. 재호 씨와 결혼했지만 마음은 항상 도윤 씨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제 잘못이라면 인정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불륜 관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사랑했을 뿐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재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재호 씨는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3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었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가 먼저 가정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도박과 횡령까지. 갑자기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재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거짓말하지 마. 재호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재호는 밀치고 올라왔어요. 다 거짓말이야. 내가 도박을 한 건 미정이 때문이야. 이 여자가 날 미치게 만들었어. 재호가 미정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도윤이 이름을 불렀어. 나랑 있으면서도 계속 다른 남자를 생각했다고. 기자들이 열광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도윤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죄라면 받아들이겠어요. 재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어요. 들어봐.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녹음기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난 원래부터 도윤이었어요. 당신은 대체품이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네, 제가 한 말이에요. 이제 더는 숨기지 않겠어요. 미정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재호 앞에서 말이죠.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합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요. 도윤도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미정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재호가 비명을 지르며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제압했어요. 너희들 후회할 거야. 다 망하게 해주겠어. 재호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윤과 미정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미정을 안았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엔 도윤과 미정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재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횡령과 도박, 그리고 먼저 시작한 불륜. 재호야말로 진짜 악인이었던 것이죠. 재호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했어요. 검찰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재호는 궁지에 몰렸죠. 집도 압류당했고 재산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호가 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죠. 도윤아, 제발 도와줘. 재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이 놀라 재호를 일으켰어요. 무슨 짓이야? 일어나. 사채업자들이 날 찾고 있어. 장기를 팔라고 협박해. 제발 돈 좀 빌려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어요. 재호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침착해졌죠. 재호 씨. 재호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미정아, 사실을 말할게. 30년 전 도윤이가 너와 헤어진 건 내 때문이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윤이 아버지한테 너희 사이를 일러 바쳤어. 도윤이 아버지가 내 집을 찾아가게 한 것도 나야. 심지어 내 아버지 가게에 압력을 넣어서 문을 닫게 한 것도. 미정과 도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정의 아버지가 갑자기 가게를 접었던 이유가 그것이었다니.
이 새끼가 도윤이 재호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도윤아, 내가 유학가 있을 때 미정이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미국에서 여자와 결혼했다고. 미정이 놀라 도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였어요. 재호가 비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얻은 사랑이었어. 하지만 너무 갖고 싶었어. 도윤이가 가진 모든 걸. 재호가 떠난 후 도윤과 미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호가 한강 다리에서 투신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중태였죠. 병원 중환자실. 재호가 깨어났을 때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예상치 못한 폭로를 했어요. 도윤이 아버지, 한도훈 회장도 조사해 보세요. 30년 전 미정이 아버지 가게를 망하게 할 때 불법 로비를 했어요. 나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폭로는 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한도훈 회장이 긴급 소환되었죠. 한 달 후 미정의 이혼이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집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도윤이 미정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췄어요. 미정아, 30년을 기다렸어. 나도요. 매일 밤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도윤이 미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더는 놓치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지는 입맞춤. 30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미정을 안아들었습니다. 미정은 도윤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사랑해, 미정아. 나도 사랑해요, 도윤 씨. 침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침실에 들어선 도윤이 미정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아, 우리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미정이 도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어요. 도윤이 미정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미정 옆에 앉았어요. 미정이 도윤의 셔츠에 손을 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손이 떨려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맞췄어요. 이번엔 더 깊고 간절하게.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미정의 긴 머리카락이 도윤의 가슴으로 흘러내렸어요. 도윤이 미정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름다워.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거짓말. 나 이제 늙었어요. 아니야. 내 눈엔 영원히 20살의 미정이야. 미정이 도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도윤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죠. 들려요? 당신 심장 소리. 너 때문이야. 너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뛰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 누웠어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미정이 도윤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도윤은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았어요? 내가 옆에 있는 게 꿈 같아서 자면 사라질까봐. 미정이 도윤의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약속해? 약속해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도윤의 품에서 기지개를 켰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아침이야. 도윤이 미정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정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있잖아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우리가 결혼해서 작은 집에서 사는 꿈. 아침마다 당신을 깨우고 커피를 내려주고. 그거 꿈이 아니야. 곧 현실이 될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가운을 걸치고 나갔어요. 돌아온 도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어. 한도훈 회장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도윤아, 미정 씨. 미정도 가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한도훈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30년 전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소. 도윤과 미정이 놀랐습니다. 한도훈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시오. 당신들의 사랑을 갈라놓고 미정 씨 집안을 망하게 한 것. 모두 내 죄요. 미정이 한도훈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미정 씨, 저희는 결국 다시 만났잖아요. 운명은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한도훈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일주일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미정 씨, 당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발견됐습니다. 유산이요? 아버지는 가난하셨는데. 아닙니다. 비밀 계좌에 30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미정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도윤이와 다시 만났겠지. 나는 알고 있었다. 너희가 운명이라는 것을.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미정이 울었습니다. 도윤이 미정을 안았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사랑. 이제 그 무엇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었어요. 미정 아버지의 유산이 발견된 후 도윤과 미정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재호가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죠. 병원 중환자실 미정과 도윤이 달려갔습니다. 재호는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미정이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이었어요. 재호 씨, 왜 이런 선택을? 일주일 후 재호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미정아,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야. 미정과 도윤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전자 검사를 했어. 큰애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내가 나를 속인 거지? 미정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불가능해요. 재호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임신 시기를 계산해봐. 우리가 싸우고 별거했을 때야. 그때 누굴 만났어? 미정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도윤을 우연히 만났던 날이 있었어요. 공항에서였죠. 도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날. 설마 도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정아, 그날 우리가.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뿐이었어요. 당신이 떠난 지 3년 만에 다시 만났고 너무 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 다음 날 당신은 또 떠났죠. 재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한테 돌아온 거구나.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도윤이 미정을 안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래, 내 아이야. 이제 만족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 재호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다. 이것도 내 업보겠지. 처음부터 거짓으로 얻은 가정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큰아이인 수진이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25살의 수진은 충격을 받았죠.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라고요? 미정이 수진을 안으려 했지만 수진은 피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엄마도 이 아저씨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수진이 집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무너져 울었어요. 내 딸이, 내가 딸마저 잃은 거예요. 도윤이 미정을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론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막장 불륜의 충격적 진실, 25년간 속인 출생의 비밀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죠. 시장 상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 집 딸이 사실은 불륜으로 낳은 애래. 25년을 속이고 살았다니 무서운 여자야. 그 도윤이란 남자도 한심해. 친구 아내를 임신시키고 미정은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도윤의 회사도 또다시 위기에 빠졌어요. 주주들이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 수진아. 미정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도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생각해봤어요. 누가 아빠든 엄마는 엄마잖아요. 수진아. 그리고 도윤 아저씨. 아니,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되어서. 괜찮아요. 사실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아빠. 아니, 재호 씨와 닮지 않았다는 걸. 수진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아저씨를 닮은 것 같아요. 특히 눈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만난 것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늦었지만 아빠가 되어도 될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세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된 가족이었죠. 재호는 결국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면회를 간 미정에게 재호가 말했어요. 미정아, 이제 편해졌어.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재호 씨, 수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비록 내 딸이 아니었지만 사랑했어. 재호가 처음으로 평온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그리고 축하한다고. 석 달 후 도윤과 미정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수진이 미정에게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도윤과 미정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대신 두 사람이 직접 서약을 했죠. 나 한도윤은 30년을 돌아 다시 만난 미정과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윤미정은 원래부터 내 사람이었던 도윤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축하해 주었어요. 그래, 원래 인연이었나 봐. 30년을 돌아서 만났다니 대단해. 결혼식이 끝난 후 도윤과 미정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미정이 말했어요. 믿어져요?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됐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 매일 아침 내 얼굴을 보고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있잖아요. 비밀 하나 더 말해줄게요. 또 뭐야? 미정이 도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도윤이 놀라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이번엔 정말 우리 아기예요. 도윤이 미정을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해변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사랑해, 미정아. 나도 사랑해요, 도윤 씨.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윤과 미정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긴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모래사장에 드리워졌죠. 우리 아이 이름 뭘로 할까? 희망이는 어때요? 우리의 희망이니까. 좋아. 희망이야.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도윤과 미정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수진이도 가끔 와서 일을 도왔고 갓 태어난 희망이는 카페의 마스코트가 되었죠.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젊은 시절 헤어졌다가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미정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노부부가 놀랐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인연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과 미정은 카페 2층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어요. 난 원래부터 당신이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미정을 안았어요. 나도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너뿐이야. 희망이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아기 침대로 다가갔어요. 희망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희망이 엄마 아빠 닮아서 예쁘네. 당연하지. 30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이인데. 창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긴 여정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래요. 미정의 말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영원히 함께야.